자, 이제 보장 유형,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보장 유형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아까 앞부분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쭉 내용을 좀 저희 큰 글씨로 볼게요. 농작물 재보험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 쭉 내용을 보면 수확량을 보장하는 상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을 해요. 가입 수확량 가입했는데 내가 조사해 봤더니 일정하게 수확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수확량에서 남은 감소됐던 것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년 수준의 가입 수확량, 이 앞부분의 설명들과 가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장 유형을 선정한다. 그래서 이 현재 농작물 재보험의 보장 유형은 60에서 90% 사이의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나머지 품목들이 보장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쪽에다가 10%, 15%, 20%, 30%, 40% 이게 뭐냐면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비율. 그러니까 이 자기 부담 비율을 뺀 나머지가 보장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걸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험금을 구할 때 이제 바로 나오긴 할 건데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두 가지 보험밖에 없어요. 저희는 뭐였냐면 보험금은 두 가지로 끝납니다. 두 가지로 보험금을 저희가 구하는데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이 상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제가 보면 보험 가입금액에서 피해율을 곱한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손해액이라고 해요. 손해액. 보험 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요. 자기부담금.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을 곱한 게 손해액,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게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요.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걸 암기할 때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암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그래서 보험금은 이 두 가지로 다 끝나요. 그냥. 그럼 참 쉽죠? 근데 67기 품목이 이거 두 가지 다 끝나는데 약간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또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우냐면 암기할 때는 가피자라고 하나 암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자. 그래서 가피자와 손자 두 가지 보험 유형을 갖다가 저희가 끝날 겁니다. 가피자 또는 손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 피해율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자기부담 비율이 10%였어요. 그러면 내가 보장을 얼마 받냐면 90%까지가 보장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부담 비율이 만약에 40%였다, 100%에 40% 빼니까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0%부터 90%까지가 보장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피자 했을 때 피해율을 100%라고 가정했었을 때 내가 최대로 피해가 나면 100% 피해가 나는 거잖아요. 자기부담 비율은 10%부터 40%까지예요. 그랬을 때 100%에서 40% 빼면 60%, 100%에서 10% 빼면 9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 수준 자체가 자기부담 비율을 뺀 나머지가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0에서 90%라고 하는 거는 10, 15, 20, 30, 40%가 자기부담 비율을 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어차피 새로 나온 것들을 암기할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양배추,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호두, 메밀, 팥, 보리, 유자, 살구 이쪽 파트에 10%형과 15%형이 없는 게 있어요. 나중에 공부 저희가 하실 거예요. 10%형과 15%형은
자기부담비율이 작으니까 어떠한 조건에만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동그라미 친 거는 보험이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가입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10%형이나 15%형이. 그래서 이 품목도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암기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10%형과 15%형이 없는 게 이런 품목이 있다. 나머지는 10%형과 15%형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부담비율이. 그 다음에 고추 브로콜리도 암기해야 됩니다. 고추 브로콜리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3% 또는 5%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3% 또는 5%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거 없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기부담비율은 여기서 알피는 자기부담비율은 10에서 40%가 원칙이다. 이 해당되는 몇 가지 품목은 10%형과 15%형이 없다. 고추나 브로콜리는 뭐였다?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었어요.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 받장물 중 고추와 브로콜리는 3% 또는 5%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지금 생산비 보장 받장물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 고추, 브로콜리, 또 여기서 호두, 유자, 살구, 팥, 보리, 양배추 이걸 표시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에요. 이 10%, 15%가 없는 게 생산비 보장 받장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암기하시면 되세요. 과수 중에서는 호두, 유자, 살구, 그 다음에 논작물 중에서는 보리,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양배추, 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또 암기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에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10%와 15%이 없어요. 그래서 3%, 5% 따지는 고추, 브로콜리 빼고 나머지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다 10%, 15%이 없이 20, 30, 40%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왔네요.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해가림시설, 인사, 농업용시설물, 비가림시설이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구분할 때 구조체가 있고 아까 피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 그대로 구조체는 뼈대가 피를 입는 거니까 자기부담금이 좀 커요. 근데 피복제는 조금만 찢어질 수 있으니까 자기부담금이 좀 적습니다. 그쪽 맞으세요. 제가 같이 설명 드릴 거예요. 원칙은 저희가 10만원부터 100만원 범위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합니다. 이제 이건 좀 시설은 틀려요. 농작물과 시설은 틀립니다. 시설은 구조체와 피복제 우선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원칙. 그 다음에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다 라고 했었을 때 30만원을 기준으로 30만원 여기도 30만원 그럼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인데 구조체와 피복제를 구분하는 게 3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 피복제 단독사고 비닐만 좀 찢어졌어요. 비닐만 좀 찢어지면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화재 사고 시는 따로 자기부담금이 없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비가림시설 그냥 제가 농업용시설 이렇게 쓸게요. 농업용시설물 이렇게 농업용시설물은 원해시설 쪽이에요. 이렇게 끝났고 그럼 이제 해가림시설 나오죠. 해가림설은 구조체와 피복제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한 덩어리 따로 한 덩어리입니다. 구조체 피복제 안 하고 그러니까 10만원부터 100만원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합니다. 보장을 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기다 써줄게요. 비가림설과 농업용시설물은 화재가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해가림설은 화재가 그냥 주계약으로 가입됐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세요. 이 정도만. 비가림설과 농업용시설물은 화재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없어요. 대신 특약으로서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가림설은 화재가 주계약 안에 그냥 들어가 있고 자기부담금이 있다. 어떻게 똑같이 왼쪽과 전 똑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위에만 볼게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근데 이게 손해액의 10%를 적용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부담금 선정할 때 손해액에 대해서 몇 프로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프로인지, 손해액의 몇 프로인지 하는데, 이 시설이 그래요, 시설이. 손해액의 10%인데,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인데, 피복제 단독사고의 시에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도 안에서 적용한다. 그 다음에 화재 시에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해가림 시설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손해액이 10%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 그러니까 원칙은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원해 시설 쪽이나 비가림 시설 쪽은 10에서 100만원인데 이 30만원부터 100만원, 10에서 30만원까지 이게 구조체, 이게 피복제나 됐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림설은 그냥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지금 다 암기하실 필요 없으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전부예요. 여기까지. 거기에다가 이제 시설 작물,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67개 품목을 한 번에 다 보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것 뿐이에요. 이거를. 이게 다 전부예요. 그다음 시설 작물에서는 아까 특약이 화재, 화재 대응상 책임, 뭐 수재용 분부장 이런 게 있다는 거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시설 작물은 제가 1년 내내 작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맞죠? 어떤 비닐하우스에서 온도 조절을 하면서 뭐 여름에는 딸기 재배하고 겨울에는 뭐 토마토 재배하고 이런 식으로 재배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위쪽에서 써놓은 게 소손의 면책금이라고 해서 면책금. 이건 독특합니다. 시설작물 만약에 10만원 이하면 돈을 하나도 안 줘요. 근데 10만원 초과하면 전액을 줍니다. 전액.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쪽에 비가림설에서는 손해액이 500만원이었어. 500만원. 그러면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500만원에 대한 10%니까 50만원을 공제한, 그러면 50만원 공제하니까 450만원을 주는 거예요. 공제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150만원이 손해액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게 10만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럼 150만원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9만 5천원이 나왔다 그러면 10만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빵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손해 면책금에 의해서 소손해는 면책인데 그 이상이 되면, 그 초과하면 전액을 준다. 전액을 준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시설 작물 22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장형별 보험 가입 금액은 10%, 15%, 20%, 30%, 40%로 이렇게 있다.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들이 전부예요. 이게 67개 품목에 대한 것들 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 단위 및 판매 기간. 아까 농작물에 대한, 이것도 제가 밑줄 친 거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농작물은 필지와 관계없이, 아까 지번과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을 한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농업용 시설물,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원예시설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시설물, 버섯 재배사는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저희가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시나요? 아파트?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가 무슨 단지 이게 1동, 2동, 101동, 102동, 이쪽에 201동, 202동, 이렇게 한 동씩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걸 전체를 한 단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입은 왜 이렇게 한 단지로 가입을 해요? 이게 가입을 하는 거고요. 제가 평가를 할 때는 동단위 평가, 동단위. 하나의 개체들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요. 가입은 이런 전체 단지를 가지고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자기 부담금은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자기 부담금은 단지 단위로, 이 단지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이 전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적용한다. 근데 평가할 때는 이걸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 보면, 가입은 지금 여기는 가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입은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1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에 대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거, 아까 전에 뭐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 뭐 3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똑같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판매 기간, 이거 암기할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로 저희가 보통 4월, 5월, 그러니까 12, 1, 2가 겨울이고 3, 4, 5가 봄이고 6, 7, 8이 여름이고 9, 10, 11이 가을이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우리가 사분법에 의해서, 그렇죠? 3, 4, 5가 여름. 왜냐면 나중에 이제 9, 10, 11월이 가을 동상에 대한 기간들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언제쯤 가입을 하고 또 언제쯤 수확을 하고 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감자만 볼게요. 봄잼에 4월, 5월에 심는 게 봄감자가 되는 거고, 가을감자는 수확을 10월 달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7, 8월에 심고 하네요. 좀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확 시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걸 뭐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고랭지 재배는 가을에 수확을 해요. 가을에. 그 다음에 월동은 겨울에 수확을 해요. 그 다음에 가을 배추는 또 가을에 수확하고, 이게 아무튼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만 하시고, 언제쯤 이렇게 넣고 언제쯤 한다, 이런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건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재보험 가입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가입 신청을 받고 현지 확인을 하고,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을 하고, 보험증권 발급 등의 순서를 거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여기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이게 농작물이다 보니까 현지 확인 등을 해야 돼요. 그 과수원에 나무가 몇 개 심어져 있는지, 그 벼가 심어져 있는지, 어떠한 콩이나 팥이 출현이 됐는지, 가입이 제대로 심어져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농협을 가서 보시면, 단위농협 시골에 가서 보시면 보험창고 2층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일대에 보험을 다 가입시키고 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조사하다 보면 면적도 틀리고 목적물이 없을 때도 있고 숫자가 틀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손해평가사가 많이 배출되면 이런 것들 가입하기 전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조사를 하자, 그런 것들 건의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러한 확인 절차가 있다. 나머지는 다른 보험들과 똑같아요. 보험가입원 안내 받고 계약자 신청서 작성해서, 그 다음에 청약서 작성해서 보험 납부하면 보험증권 발행한다 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보험에 대한 절차인데, 현지 확인을 한다, 이런 게 농작물 재보험에 대한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납이 원칙이에요. 일시납. 거의 보통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전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충주에서 동충주 농협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충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분이 사실 이제 2,200만원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이 계약자 부담하는 보험료가 5,000원, 5,000원, 4,000원, 7,000원, 뭐 12,000원, 1,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대략적으로 보면 2만원, 3, 4, 5, 6, 7, 8, 한 9만원? 한 9만원 정도의 2,200만원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렇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작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금액을 일시납으로 처음 가입할 때 납부를 합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계약 인수와 연계되어 시행되며, 당연히 납부는 인수하는 경우만 납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나 인수심사 중에는 사전 수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인수심사를 위쪽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험료율 적용, 할인 할증 및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산출, 아까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전체 다 나오겠네요. 저희가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거는 시군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구시, 뭐 달서구 그런 식으로 해서, 또는 광역시, 도 이런 걸로 해서 보험료율을 산출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이러한 보험료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저희가 대구 요율이랑 제주도 요율이랑 강원도 요율이 다 틀려요. 그 지역에서 사고 얼마나 발생을 하냐에 따라서 사고율이나 그런 이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것들, 보험료를 받아서 하는 손해율에 따라서 이런 보험료율이 다 차등 지급됩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지역적인 요소도 많이 강해요. 그래서 산출한 지역 단위가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로서 좀 광범위해요. 광범위 하는데 2022년도에는 사과 100 품목을 대상으로서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시군은 큰 범위에서 좀 작은 면으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디테일하게 해서 같은 시군인데 이쪽은 사고가 맨날 나고 이쪽은 사고가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이 사고 나는 데 때문에 여기도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차등으로, 그러면 이쪽 피해를 많이 보고 보험금을 많이 타는 데는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고, 그래도 더 세분화해서 이쪽은 보험료를 좀 덜 낼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할인 할증 적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것도 있어요. 어떤 방제시설 설치하면 할인을 해준다, 아니면 또 뭐 어떠한 것들을 설치하거나 뭐 하게 되면 할인해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품목별로 다르고 어떤 요율서에 다르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 방제시설 할인율 등을 적용한다. 그래서 과거의 손해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해율을 판단하거나 평년 수확량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직전 5년, 직전 5년. 그래서 저희가 직전 5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손해율이, 이 손해율이라고 뭐라고 했죠? 밑에 보이는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금에 대한 합계를 나누기 순보험료 합계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순보험료, 순보험료. 저희가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또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가보험료는 운영비예요, 운영비. 그래서 운영비로서 국가에서 100% 다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순보험료는 뭐다? 이게 지급보험금 재원이에요. 지급보험금 재원. 지급보험금에 대한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보험료 중에서 일부만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는데, 부가보험료는 운영비로 쓰는 건데 이거 100% 국가에서 주는 거고, 지급보험금에서 순보험료에 대해서 지급보험금에 재원이 되는 게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아까 전에 뭐 한 40%까지 이렇게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급보험금의 재원만 갖다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보험금에 대한 재원이 된 순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것들로서 손해율을 측정한다.
그럼 이제 결국은 여기서 제가 암기할 거는 최소 마이너스 50%부터 최대 50%까지 할증. 할인은 30%, 할증은 50%. 언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가 30% 미만으로 손해가 거의 안 났어. 그러면 30% 할인해 주는 거고. 손해가 500% 이상이 났어. 내가 보험료를 100만원 냈는데 보험금을 500만원 이상 받은 거죠. 이렇게 됐으면 할증을 50%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과거에는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30%까지였어요. 근데 이게 손해율이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50%까지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다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5년 기준이다. 최소 30%부터 아니 마이너스 30%부터 50%까지 이 구간이 10구간이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10구간.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80%부터 120%까지는 할인도 안 되고 할증도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손해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100%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기준 안에서는 할인도 안 하고 할증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율, 이거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시설이나 뭐 방조망이나 뭐 이런 시설들 하면 할인을 얼마씩 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 없으니까 한 번씩 참고용으로 이렇게 있다. 이런 것도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해주겠다는 거예요. 시설 설치했으니까 그만큼 위험이 줄어들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다 나와 있어요. 막 과수에 대한 부분들과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이것들을 암기한다고 하면 네, 속상하니까 대신 이제 그 밑에 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밑에 거. 이제 이런 건 다 암기사항은 아니지만 밑에 2개 이상의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폭 30%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 이렇게 감귤이 농장이 있는데 이제 줄 겁니다. 여기서 방사팬, 서리방지용 미세산수 장치로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20%, 20%가 있으니까 뭐라고 했죠? 2개 이상의 방제시설이 있을 경우 합산을 하라고 했어요. 합산을 해보니까 20 더하기 20이니까 40%인데 그런데 최대 할인폭이 있어요. 30%까지니까 40%가 아니라 30%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하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여기도 있네요. 참다래에서 비가림 바람막이도 있고 어떤 방산팬도 있어요. 이렇게 합쳐보면 40%인데 30% 초과했으니까 30%까지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보험료의 산정 부분이 나오네요. 그리고 보험료 산정 부분에 이번에 과수 4종, 벽 2개 다 출제됐어요. 2개 다. 다시 한번 주요한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고 얼마 안 되니까 또 간단히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저희가 원칙은 이렇게 볼게요. 전체 보험료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거를 뭐 전체 영업보험료라고도 하고 뭐 총보험료라고도 하고 일반 보험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들에 대한 요율이 있어요. 요율이 각각. 근데 이거를 보험 가입금액에다 곱합니다. 보험 가입금액.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이제 지어주면, 결국은 순보험료에 대한 요율,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의 요율 같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에 대한 할인할증률을 곱해줄 거예요. 각각 순보험료율,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율에 각각 해당되는 할인할증률을 정할 겁니다. 이 할인할증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해당되는 농지에 대한 특성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잠깐 뒤에 한번 볼게요. 한 페이지를 보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어 있네. 아무런 품목에다 다 똑같이 이렇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이렇게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각각 해당되는 요율, 이거는 이제 지역적인 요율일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가든 다 똑같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요.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각각에 대한 할인할증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5점짜리 나왔어요. 할인할증률로. 해당되는 보험료 파트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할인 할증률 안에는 어떤 방제사 할인율도 있을 거고, 아까 전에 가입 연도에 따른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102페이지라고 한번 보세요. 102페이지 보면 이렇게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 이런 부분이 이런 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이런 할인 할증률이 나와 있는 게 벼와 아까 과수 사종만 나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봤던, 그럼 다시 좀 전에 봤던 데를 봐주세요. 지금 그 몇 페이지였죠? 87페이지죠. 다시 넘기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이 그거예요. 이제 순보험료율이냐 부가보험료 지역적인 요율이고, 이 나머지 뒤에 부분이 해당되는 농지, 해당되는 과수원에 대한 할인 할증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과수 사종인데 내가 보장받지 않겠어요, 아니면 한정 보장만 받겠어요, 이런 약관이 있습니다. 특별 약관 이런 거 암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런 거 있으면 할인을 해줘야 되겠지. 내가 원래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보장받지 않겠어요, 일부만 보장받겠어요 하는 그런 특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손해에 따른 할인이나 할증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또 내가 방제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까지가 할인 할증률에 대한 파트예요. 그 다음에 특별약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료율이 순보험료율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거고, 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이 과수사종 벼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에 이런 것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려면 다 암기하려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통 분모로 다 빼놓고 과수사종과 벼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따로 또 빼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이게 또 기출문제 또 이번에 8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역시나 벼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이 뭐라고요? 순보험료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해당된 농지에 대한 할인 할증률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친환경 재배를 하면 농약 같은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더 할증하는 거고, 직파 재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자란 걸 심으면 그게 더 잘 자랄 확률이 많잖아요. 이양을 하면. 근데 파종을 하다 보면, 종자를 심다 보면 그게 싹이 안 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할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지금부터 다 암기할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다 이렇게 봐주세요. 참고로 한번 제가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에서도 보면 아까 전에 나왔던 게 농업 수익감소 보장에서 뭐였냐면 기준가액 구하고 수확기 가액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번 나왔어요. 그렇고 뒤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벼에 대해서 이렇게 요율들이 나오고 할인 할증 이런 것들이 10% 나와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보험료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과 적과점 종합에서 역시 순보험료율, 할인 할증률, 뭐 이런 부가보험료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거 갖다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 문제 이런 부분도 봤었을 때 지금 어려워하시잖아. 근데 사실 보험에 대한 목적 이걸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아까 비감사에 대한 목적을 쓰시려고 하면 뭐 포도, 참다리, 대추 이렇게 쓰는 것처럼 보상하는 손해, 이게 자연재해인지 병충해인지 이거 쓰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보험기간은 계산 문제 쓸 수 없죠. 숫자는 쓸 수 있을지 먼저. 그 다음에 뭐였죠? 보험 가입금액, 이거는 계산 문제로 쓸 수 있죠. 여기다가 이걸 토대로 해서 보험료, 요율을 곱한 보험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 아니 보험금,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근데 역시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험료 파트는 조금 전까지 배운 게 전부예요. 조금 전까지 본 게 배우고 이렇게 하나 쓰는 건데 위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찾아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사실 7번에 15점짜리 계산 문제 여기에 나와 있던 것들을 내가 아는지에 따라서 윗부분은 암기해야 될 거고 밑에 부분은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도 병의중이라는 것도 공식이 그대로 있으면 공식에 대해서 대입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대입한 숫자들은 그냥 이 위에서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요. 8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던 것들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보험료, 순보험료라고 부가보험료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부가보험료 이만큼 구하고 순보험료, 농업부담 이런 것들 몇 줄 안 됩니다. 이거 계산 문제. 그런데 이거를 내가 유추해서 이걸 응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라. 근데 이게 해가림설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해가림설은 이제 독특해요. 이게 시설을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는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감가에서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부분들, 보험료에 대한 것들, 또 나왔던 게 이렇게 보험금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보험금 구하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3개 다 나왔죠. 다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것도 한 4-5가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구하는 거 아까 2가지 품목에다가 또 1가지 품목 보편적인 거 그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구하는 건 좀 많아요. 보험금 구하는 건 좀 많아. 그래서 그것들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이 나온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생육기기를 감안해서 해야 한다. 이건 어떠한 이제 품목마다 틀리니까 이건 따로 제가 암기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음까지만 좀 하고 나머지 또 시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까지만 할게요.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도 계산 문제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수확량 감소 보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확량 감소 보장은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서 가입 수확량을 산정한다 했잖아요.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 산출한다.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그러니까 아까 대부분이 수확량 감소 보장했잖아요. 이게 끝나요. 가입 수확량, 평년 수확량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서 가입 수확량 산출해서 가입 가격 곱하면 끝납니다. 자, 벼도 농지별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끝. 근데 이걸 10,000원 단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972만 5천원이 나왔다. 5천원 삭제하고 972만원을 가입한다는 거예요. 10,000원 단위로 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제 암기할 게 나오네요. 암기할 게. 여기서 보면 버섯, 그 다음에 시설 작물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하우스에 1월달부터 12월까지 작물을 재배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뭐 포도를 재배하는 거지, 딸기를 재배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토마토를 재배한다. 이렇게 좀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딸기에 대한 생산비가 더 비싸냐, 토마토에 대한 생산비가 더 비싸냐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우스 단지별로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이나 시설 작물 중 생산비가 높은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자가 선택한다. 이제 이런 시설 작물들은 특징이 그 안에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만 있다. 그 다음에 시설이 나오네. 시설 같은 경우는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을 하며 산정된 제조달 가액 기준, 이 제조달 가액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가격, 신품 가액입니다. 신품 가액에 대해서 90에서 130% 내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 농작물은 50에서 100%를 결정하는데 이런 시설들은 단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어떤 자재값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90에서 100% 단위, 이거 출제 많이 됐습니다. 90에서 130% 범위까지 간다. 그런데 기준금액, 그러니까 신품 가액을 설정하기 힘드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은 계약자가
안내한 계약자 고지사항 등을 기초로 해서 보험가액을 추정한다. 그 다음에 인상 같은 경우는 연금별 보상가액. 인상 같은 경우도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6년근이 홍삼이잖아요. 1년근 때 가격이 틀리고 3년근, 4년근, 5년근 때 가격이 틀리잖아요. 인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상별, 그러니까 연금별 가액에다가 재배 면적을 갖다 곱한다. 그거 수확량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삼은 연금별 가격이 틀리니까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삼 해가림설이 있네요. 인삼 해가림설은 제조달가액의 감가상각률 감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달가액이 뭐냐면 새거 가격. 여기다가 1 빼기 감가상각률. 이게 뭔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년 13.33%씩 감가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이게 2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100에서 26.66%가 제한 값에다가 제조달가액.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고 가격으로 쓰겠다는 중고 가격.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참고로만 봐주세요. 보험가액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귤, 오디, 복분자, 무화과가 뭐냐면 과실손해보험은 과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과실, 아까 4개 품목은 표준 가격을 쓰더라 하는 이런 정도만 참고로만 봐주세요. 이게 지금 약관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교재에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제가 지금까지는 평년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을 갖다가 곱했어요. 그 가입 가격. 원래 원칙은 지금 이렇게 평년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가입 가격을 갖다 썼는데 이 4가지 품목은 표준 가격을 좀 쓰더라. 그래서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교재는 없고 약관에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깊이 있게 보지 마시고요.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 90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